여러분, 지금 전국의 편의점과 식당 사장님들이 단체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그야말로 핵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퇴직금이라고 하면 보통 한 직장에서 1년은 넘게 일해야 받는 돈이라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딱 3개월만 버티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주말 이틀만 일하는 알바생도 실업급여를 챙겨갈 수 있는 법안까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노동자들에게는 천국 같은 소리로 들리겠지만 경제학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건 일자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아예 살처분하는 공포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 주변에서 알바 자리가 씨가 마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보험료가 미친듯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지, 그 오싹한 진실을 경제적인 시선에서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일자리가 위태롭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오싹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우리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의 실체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해요. 기존에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지급 기준을 3개월로 대폭 낮추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보통 우리가 카페나 음식점에서 알바를 쓰면 한 학기나 방학 동안만 짧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짧은 기간에도 전부 퇴직금을 챙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 짧게 일하고 퇴직금까지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을 고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실제 이 법이 시행되면 나라는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고 말 거예요. 본론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제발 부탁드려요. 우선 이 개정안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해보면 이건 사실상 모든 단기 근로자의 임금을 약 8.3% 강제로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퇴직금을 한 달치 월급 정도로 계산하니까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월급의 8.3%를 적립해줘야 하는 꼴이거든요.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쩔쩔매는 사장님들에게 국가가 갑자기 야, 오늘부터 월급 8% 더 인상해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진짜 오싹한 지점은 사장님들이 이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제학에는 합리적 기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미리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커뮤니티나 자영업자 단체 대화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아세요? 바로 2개월 29일 계약서입니다. 3개월이 되는 순간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딱 3개월 직전에 계약을 종료해버리는 쪼개기 계약이 이제 생존 전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편의점 사장님이라면 3개월 일하고 퇴직금 받아가는 알바생을 계속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2개월마다 사람을 새로 뽑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결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청년들을 3개월마다 일자리를 잃고 떠돌아야 하는 단기 알바 유목민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일머리 좀 배우고 적응하려는 시점에 퇴사를 해야 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노동자를 위한 법이 맞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용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최악의 악수라고 봅니다. 실제로 최근 구인 구직 사이트를 보면 3개월 미만 단기 알바 공고가 전년 대비 폭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언제 시행될지 모르니 벌써부터 그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통계가 증명하는 공포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무시무시한 지점인데요. 현재 퇴직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더 가관입니다. 지금까지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고 실업급여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근로시간이 아니라 보수, 그러니까 번 돈 기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주말에만 딱 이틀 일해서 월 50만 원만 벌어도 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야, 주말 알바만 해도 나중에 나라에서 돈 주네? 개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게 바로 고용보험 기금을 거덜내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도 매년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바닥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실업급여가 마치 달콤한 보너스처럼 쉽게 지급되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제도가 악용된다는 목소리가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판적 의미로 붙여진 소위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밈까지 돌며 부정수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 주말 알바생 수백만 명까지 실업급여 대상자로 편입시킨다? 이건 저수지에 구멍이 뚫렸는데 물을 더 붓는 게 아니라 아예 둑을 허물어버리는 짓입니다. 결국 이 돈을 어디서 메우겠어요?
성실하게 한 직장에서 10년, 20년 일하며 꼬박꼬박 보험료 내는 여러분의 월급 봉투에서 떼어가는 겁니다. 남들 주말에 알바하고 실업급여 타먹는 파티 비용을 왜 우리가 대신 내줘야 하는 건가요? 이게 봉정입니까? 여기서 우린 합리적인 의심을 또 해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 현장과 식당들, 그 일자리를 실제로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미 우리 주변의 상당수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렇다면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고 주말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퍼주는 이 법안들, 결과적으로 누구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꼴이 될까요? 우리 국민의 혈세와 고용보험기금이 정작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가 아니라 한국의 법망을 잘 아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복지 쇼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의구심, 이것도 과연 단순한 기우일까요? 이미 2025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는 고용노동부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부터 시작해 하나같이 중국인 노동자들의 이익과 맞닿아 있는 이 흐름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중국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구심 안 생기십니까? 외국인 근로자, 특히 중국인을 위한 복지 혜택은 지금도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물가에 허리가 기는데 정작 우리의 세금이 엉뚱한 곳에 배를 불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사장님들은 사람 한 명 뽑는 걸 마치 시한폭탄을 안는 것처럼 무서워합니다. 사람 한 명 쓸 때마다 3개월 퇴직금 걱정, 치솟는 고용보험료, 거기다 믿었던 직원의 실업급여 뒤통수까지 사장님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선을 넘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사람을 안 쓰는 것이죠. 대한민국 거리 곳곳에 무인 점포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람 쓰는 게 무서워서입니다. 키오스크는 3개월 만에 퇴직금 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야간 근로 상한제에 걸릴 일도 없고 그만두면서 실업급여 챙겨달라고 사장님의 귀한 정부 지원금주를 끊어먹지도 않으니까요. 앞으로 초단기 알바나 주말 알바까지 실업급여 대상이 확대되면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그 부족분은 결국 사장님들이 내야 할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단기적으로 모든 사장님의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기형적인 구조.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사장님의 욕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장을 무시한 대한민국 법 때문입니까? 여러분,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계의 최대 화두는 더 이상 해고가 아닙니다. 바로 자동화예요. 사장님들이 비싼 대출이자까지 내며 수백, 수천만 원짜리 서빙 로봇을 들여오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사람보다 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리스크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노동법이 강화될수록 정작 우리 청년들이나 노년층 같은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부터 인공지능과 기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그들이 설 자리를 가장 먼저 없애고 있는 겁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4개뿐인 이 최악의 일자리 가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Factor Substitution, 즉 요소 대체로 설명됩니다. 노동 비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기업과 자영업자는 자본으로 노동을 대체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임계점을 완전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자동화를 빨리 서둘러야 할 이유를 정부가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노란봉투법, 야간 근로 상한제, 3개월 퇴직금, 고용보험법 개정까지. 이렇듯 법이 시장의 신호를 무시하고 만들어지면 그 고통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돌아갑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렇게 일자리가 사라지면 국가 경제 전체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먼저 근로 의욕의 상실입니다. 3개월만 일하고 퇴직금 챙기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는 게 이득인 세상에서 누가 굳이 힘들게 한 직장에 충성하며 커리어를 쌓으려 할까요? 단기적인 보상에 매몰된 노동시장은 국가의 장기적인 생산성을 갉아먹습니다. 기업들은 숙련된 인재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청년들은 실업급여의 달콤한 늪에 빠져 미래를 설계할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리죠. 이건 한 세대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장님들의 하소연.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신뢰 문제도 정말 심각합니다. 법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포퓰리즘에 휘둘려 만들어지면 국민들은 법을 지키기보다 피해가는 편법을 먼저 찾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월 미만 쪼개기 계약이 대표적이죠.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면 할수록 시장은 더 기형적인 형태로 반응하니까요. 겉으로는 노동권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 불안정하고 더 파편화된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법치주의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경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계약서 하나 쓸 때도 사장님과 알바생이 서로 의심해야 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퇴직금 분쟁 때문에 변호사부터 찾아야 하는 사회. 이게 우리가 꿈꾸던 나라일까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고용보험기금의 잔고를 보면 정말 심장이 내려앉을 지경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는 일종의 저수지물 같은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쓰라고 모아두는 건데 지금 이 저수지에 외국인 근로자의 빨대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개가 꽂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으로 주말 알바생들까지 실업급여를 타가게 되면 2027년에는 빚으로 버텨왔던 기금이 적자를 넘어 0원, 아니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고는 더욱 빨리 현실화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정작 평생 성실하게 일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실업급여가 절실한 분들이 받아야 할 돈을 3개월 알바하고 실업급여 타서 해외여행 가는 소위 실업급여족들이 다 축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하한액을 받는 비중이 70%를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해서 버는 돈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역적으로 이건 치명적인 도덕적 해이를 불러옵니다. 여러분이라면 한 달에 150만 원 벌려고 매일 출근하시겠어요? 아니면 3개월 적당히 일하고 6개월 동안 실업급여로 120만 원 받으면서 집에서 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양심과 비양심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이득인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으니까요. 지금 국가는 사실상 근로의욕을 꺾고 백수를 장려하고 있는 꼴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통장에 꽂히는 돈이 최저임금을 받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의 월급과 맞먹는다면 누가 현장으로 나가려 하겠습니까? 결국 이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과 성실한 근로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2026년 현재 직장인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야금야금 올라가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리는 무분별한 복지 쇼핑의 청구서가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로 배달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잊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제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오싹한 진실을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현실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볼까요? 2025년 하반기부터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고금리도 죽을 맛인데 곧 시행될 3개월 퇴직금과 주말 알바 실업급여라는 거대한 파도가 눈앞에 닥쳤기 때문입니다. 법이 바뀌면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장님들이 시행도 되기 전에 먼저 가게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현재 1인 자영업자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람 쓰는 게 무서워서 사장님 혼자 몸으로 때우다가 결국 골병 들고 문을 닫는 시나리오는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서울 주요 상권의 공실률을 보세요. 1층 노른자기 땅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3개월 퇴직금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부터 이미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해외 사례를 보면 더 오싹해집니다.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프랑스가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아시나요?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고를 사실상 금지하고 온갖 복지 혜택을 남발했더니 기업들이 사람 뽑기를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청년 실업률이 20%에 가까운 지옥이 펼쳐졌죠. 지금 대한민국이 걷고 있는 이 길, 3개월 퇴직금에 주말 알바 실업급여까지 얹어주는 이 길이 프랑스병의 초기 증상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 자체를 괴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반면 우리와 동맹국인 일본이나 미국은 어떨까요? 그들이 노동자를 아끼지 않아서 이런 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압니다. 시장의 유연성이 곧 일자리라는 걸요. 고용이 쉬우면 해고도 쉽지만 역설적으로 고용도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리스크가 없어야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하려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번 뽑으면 3개월만 지나도 퇴직금이라는 족쇄를 채우고 실업급여라는 짐까지 지우려 하고 있으니 어떤 미친 CEO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까? 외국의 거대 자본들이 한국 시장을 매력없게 보는 이유, 법인세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이 괴물 같은 노동법 때문이에요. 이렇게 노동법이 누더기가 되면 사법부의 부담도 폭증합니다. 퇴직금 계산이 맞느니 틀리느니 3개월에서 하루 모자라니 많이 하는 소송들이 법원의 산더미처럼 쌓일 거예요. 사장님과 알바생이 서로 신뢰하며 일하던 아름다운 문화는 사라지고 서로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감시하는 삭막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법이 도덕을 대체하고 감시가 신뢰를 대체하는 순간 경제 시스템의 운영 비용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건 3개월치 퇴직금뿐만이 아니에요. 무너진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대한 청구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다리를 건너고 있는지 말이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당장 달콤한 사탕을 약속하지만 그 사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녹여 만든 겁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2027년 대한민국은 일자리 하나 구하기 위해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거대한 실업자 대기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주할 가장 현실적인 공포, 바로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이 인플레이션의 역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김밥 한 줄 가격이 6,000원, 7,000원을 넘나드는 게 단순히 재료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노동비용의 강제 증발 때문이에요. 경제학에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도 모자라 사장님이 알바생 한 명에게 3개월 만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 주말 알바생 고용보험료까지 내줘야 한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결국 여러분이 먹는 김밥 가격, 돈가스 가격에 고스란히 얹어지는 겁니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법이 결국 노동자의 점심값 부담으로 돌아오는 이 지독한 역설 말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사장님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줄이거나 그것도 안 되면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끊기니 결국 사장님들이 선택하는 건 사람 지우기일 겁니다. 이제 2027년의 식당들은 서빙 직원이 아예 없고 로봇이 돌아다니며 주문은 테이블마다 놓인 태블릿으로만 가능해질 겁니다. 중장년층 일자리와 청년들의 첫 사회 경험 장소가 법 하나 때문에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런 노동법 개정들이 진짜 민생을 위한 길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의도가 뭔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국가 의존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커리어를 쌓고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단위로 일자리를 전전하며 국가가 주는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목매게 만드는 거죠. 국민이 국가의 보조금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조가 될수록 정치인들의 표밭은 더 단단해집니다. 독립적인 경제 주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배급소 앞에서 줄을 서게 만드는 거대한 하향 평준화의 서막인 겁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몰락의 길을 걸을 때 사법부 개혁 다음으로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노동법을 누더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정당한 해고를 금지하고 대신 그 자리를 나랏돈 보조금으로 메꾸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당장 내 주머니에 꽂히는 공짜 돈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기업들은 투자를 멈췄고 생산시설은 멈췄으며 일자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의 평행이론 10가지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2026년 현재 파면 팔수록 그 소름 돋는 평행이론은 이제 20가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1450조 돌파, 20조 원 규모의 선심성 소비 쿠폰, 그리고 사장님들의 목을 죄는 누더기 노동법들. 표를 얻기 위해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이 포퓰리즘의 끝은 어디일까요?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짜 점심의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가 가난해지는 길뿐이라는 것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현실 속에서 이런 논리와 싸울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팩트 무기를 장착해 드릴게요. 그들이 퇴직금 3개월로 낮추는 게 노동자 보호 아니냐? 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2개월 29일 만에 잘리는 알바생들은 누가 보호합니까? 기업들이 사람 안 뽑고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으로 싹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말이죠.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고용된 사람만 보호하고 고용될 사람의 기회를 뺏는 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짚어줘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 알바도 실업급여 주는 게 공정 아니냐? 라고 하면 그 돈을 내느라 평생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건 공정합니까?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퍼주느라 성실한 사람의 미래를 훔치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라고 논리적으로 몰아붙여야 합니다. 경제는 감성이 아니라 숫자와 인센티브로 움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한 직장에서 오래 숙련도를 쌓은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상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비정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침묵하면 사법부는 정치적 압력에 밀려 기업의 불리한 판결을 쏟아낼 것이고 행정부는 표를 위해 기금을 탕진할 겁니다. 선거 신뢰가 무너지고 경제 원칙이 무너지면 해외 자본은 한국을 투자 불가능 지역으로 분류할 거예요. 이미 2026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수치를 보세요. 특히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이 시점에 자본이 탈출한다는 건 국가 부도급 위기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국가 부채가 쌓이는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요. 오늘의 핵심 요약 3줄 들어갑니다. 첫째, 3개월 퇴직금은 쪼개기 계약을 유발해 일자리의 질을 최악으로 만든다. 둘째, 무분별한 실업급여 확대는 고용보험 기금을 고갈시키고 성실한 근로자의 지갑을 털어간다. 셋째, 노동비용의 강제 상승은 결국 서빙 로봇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의 삶을 파괴한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3개월 퇴직금과 초단기 실업급여는 노동자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용 생태계를 파괴하는 독이 든 사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권력은 반드시 실패하며 그 고통은 항상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조금이라도 뜨게 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진실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주변인들이 한 명씩 깨어날 때마다 지금의 이 오싹한 미래는 분명히 바뀔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오싹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싹한 경제였습니다.